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퇴직급여와 관련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와 임원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먼저 용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새로 창업을 하신 대표님의 경우에 직원들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글들도 많고, 심지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글들도 많이 있는데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관련 법적 근거는 2011년 7월 25일에 개정 공포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는 보시는 것처럼 동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 즉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입 의무를 강제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2021년 1월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제재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태여서 머지않아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의무 가입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즉 IRP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한 후에 책임지고 운영하고, 근로자는 운영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그림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운용 실적에 관계없이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는 겁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 근로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에 근로자가 운영한 수익을 가감하여 받는 것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퇴직 시 사용자 부담금에 운용 수익을 가감하다 보니까 운용 실적에 따라서 퇴직급여는 변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재직 중 추가로 납입한 일시금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의 일시금을 계속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 금액을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나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령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 시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 후에는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속 IRP 계좌로 운영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 없이 직접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운영 결과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관계없이 퇴직 시 근속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있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매년 상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60% 적립으로 시작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기간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분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많아지고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장기 근속이 가능하고 임금 인상률이 높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이 적립하는 순간 사용자의 해당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종료되고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근로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보다 수익이 높을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통상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이직이 잦거나 성과금이 있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설정한 후에 근로자들에게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 시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비교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법적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 가입 여력이 있고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 자금 마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일부 근로자가 동시에 퇴직할 때도 자금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없어 좋습니다. 둘째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산입, 즉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은 물론 나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시켜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시 장점이 많이 있지만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자금 사정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일단은 가입을 보류하고 회사의 경영과 자금 사정을 안정화시킨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원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중소법인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이나 사모님 등 임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 가입하셨냐고 물어보면 노후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셨다는 대표님은 거의 없고요. 은행에서 가입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은행에서 가입해달라고 부탁해서 가입했다 하시거나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인 근로자들도 강제 가입 사항이 아니니까 경영자이신 대표님을 비롯한 실질적 등기 임원들은 당연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을 비롯한 실질적 등기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과 노후 보장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가입한 경우에 근로자들과 똑같이 조건을 충족 시에는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납입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통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에 장점이 있으니까 자금 유동성에 문제 없고 절세 효과를 보려면 가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입 전 검토해 보셔야 할 사항은 퇴직연금은 일단 가입하면 퇴직 시까지는 찾을 수가 없는 자금입니다. 통상 중소기업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의 여유가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인데도 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는 어차피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서 퇴직 시에 지급해주면 되지만 대표님과 사모님 등의 임원들은 직원들보다 급여도 많고 퇴직금 배수도 높기 때문에 적립해야 할 금액도 많고 한 해 뒤에는 관계가 없지만 해가 지날수록 누적되는 금액이 증가하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퇴직 시까지는 찾지 못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장기간 묶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가입해 주는 것이 좋지만 대표님과 사모님 등 오너인 임원들의 퇴직연금은 큰 자금이 장기간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